2005년 3월 14일 나는 4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동전에 안면이 나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신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연봉이 2억 원을 넘었다. 책을 냈다. 회사를 차렸다.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개최하는 세미나와 강연마다 늘 만석이다. 해마다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0kg 이상 살을 빼서 건강해졌다. 가정, 육아, 일, 여가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원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던 멋진 동료를 만났다. 대충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그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우주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달리 먹은 것뿐. 그리고 그날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 여기에 소개한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나답게, 더 빛나게 살기 위한 우주의 진리이다. 2005년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30만 원이 전부였다. 게다가 자격증은 물론 능력도 연줄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 재취업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이 해준 말만 믿고 마음만 먹으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설렘뿐이었다. 거기다 지인한테 들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를 버티게 했다. 그 역시 나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빈손으로 시작해 고작 넉 달 만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친구 서너 명이 모여서 너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한마디 불쑥 내뱉었다. 나 그거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 그것이란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함께 들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입에 변화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극비라며 알려준 방법이었다. 소원을 날마다 종이에 10번 쓴다. 그는 종이에 날마다 10번씩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라고 쓴다고 했다. 물론 그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겠지만 겨우 넉 달 만에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함이 갈렸다. 실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나 역시 마침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했다. 그 결심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서둘러 3주 정도 인도에 다녀왔고 돌아온 그날부터 소원을 쓰기 시작했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달 만에 쓰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당연히 1,000만 원도 벌지 못했다. 똑같은 문장을 그저 10번만 쓰는 것이니 시간으로 치면 겨우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단순한 일인데도 한 달 만에 집어치우고 말았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은 몇 시간이든 지치지 않고 360을 계속할 수 있는데 고작 1분이면 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다. 그 후 나는 운이 좋은 건지 기적이 일어난 건지 그럭저럭 프리랜서로 먹고 살았다. 월 수입 1,00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월급쟁이 시절과 수입이 비슷했다. 그렇다고 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4년 정도 이어지고 2009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현금이 다 떨어져 카드 빚으로 살게 된 것이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그때의 이야기였다. 맞다. 매일 소원을 10번씩 줬고 넉 달 만에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었다는 남자가 있었지. 나도 따라 해보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었지. 만일 넉 달 동안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그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세미나와 코칭으로 몸에 밴 노하우도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단순히 하루에 10번 쓰는 방법에 조금 변화를 주었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된 비법이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8월에 블로그 접속자 수가 3배로 늘었다. 9월, 10월에는 기획했던 고액 세미나가 모두 매진되었다. 9월에 마침내 월 수입 1,000만 원을 돌파했다. 10월 1일에 도서 출판을 결정했다. 수많은 멋진 만남을 가졌다. 드디어 나는 궁지에서 탈출했다. 그 후 밀린 카드빚도 모두 갚았고 출판한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1위에 올라 곧바로 추가 인쇄를 했다. 게다가 세미나와 코칭 사업도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업가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와 월 수입도 2천만에서 3천만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계절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1년에 2번은 정말 좋아하는 해외여행도 한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 3일만 일하면서 일과 가정의 밸런스와 행복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전환점은 언제였을까? 틀림없이 2009년 7월 1일 업그레이드한 비법을 시작했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소원이 척척 이루어졌고 지금은 바라던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다. 그 후 나는 비법을 몇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쉽고 확실한 방식으로 완성했다. 지금부터 그 비법, 즉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바란다.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 실천 6단계. 1단계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한다. 2단계 3가지 소원을 정한다.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한다. 부정적인 말과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한다. 소원은 각각 15에서 25자 사이로 한다. 자기 이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3단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4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5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세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6단계 마지막으로 릴렉스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 쓴다. 실천규칙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6단계를 반복한다. 각 페이지에 날짜와 며칠째인지 적어두면 좋다. 각 소원을 쓸 때 전날 쓴 소원은 보지 않는다. 소원을 쓰는 표현은 매일 조금씩 달라져도 된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쓴다. 단 한 번에 쓴다.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적어둔다. 빨간색으로 쓰는 것이 좋다. 100일 이내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소원으로 바꾼다. 소원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0일만 한다. 다음에 같은 소원을 다시 쓸 때는 100일 이상 간격을 둔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다. 만일 쓰는 것을 한동안 잊어버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깜빡하고 잠든 날이 있다면 다음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쓰면 괜찮다. 단 3번까지만. 예전에 코칭을 시작하고 몇 달 뒤 수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100명 무료 코칭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무서운 사실을 한 가지 알았다. 세상 사람 중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들은 매일 판에 박힌 듯한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결혼 걱정 등 그렇다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집단 활동에서 3년 뒤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가령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아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래서야 코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내 인생의 은인인 베스트셀러 영업맨들이여 절대 부탁하지 마라의 저자이자 영업의 신 가가타 아키라 선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느 마을에 소년이 살았다. 그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자 하나이는 의사, 하나이는 경찰, 하나이는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수년 뒤 그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의사가 살해되었는데 곧바로 범인이 잡혀서 재판이 열렸다. 의사, 경찰, 변호사는 앞에서 꿈을 이야기한 소년이었고 범인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마지막 소년이었다. 가가타 선생은 이 이야기를 읽고 살면서 꿈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고 전율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꿈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왜 3가지 소원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소원을 3가지 정하는 것도 그렇고 3번 쓰는 것도 그렇고 모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아마 3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소원이라고 하면 꼭 3가지였다. 1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있어도 2가지나 4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없다.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도 그렇고 어리석은 소원에서도 소원은 3가지였다. 숫자 3의 별명은 우주의 숫자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이 3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류 최초의 남녀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2는 그대로 있으면 소멸해버리지만 거기에서 3이 되면 비로소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안정된 세상이 만들어졌다. 특히 3가지 소원이라고 하면 어쩐지 기분 좋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다음으로 소원을 3번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별똥별에 소원을 빌던 추억을 떠올리면 된다.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3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건 역시 단순한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진실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0.5초도 되지 않는다. 3초씩이나 걸려서 떨어지는 별이 있다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0.5초 동안 소원을 3번 말한다는 것은 아무리 말이 빨라도 힘들다. 하지만 별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소원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늘 마음속으로 빌고 있고 기억하는 소원이라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별똥별이 아니어도 좋다. 까치가 깍깍 우는 동안이라도 좋고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순간이라도 좋고 신호대기로 차가 멈췄을 때 눈앞에 폭스바겐이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좋다. 느닷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소원을 3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머릿속에 저장해 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태양이 서쪽에서 뜰 확률과 같다. 그 어떤 일은 직접 정해도 좋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3번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소원을 3가지를 정하고 각 소원마다 3번씩 쓰는 것이 규칙이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고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인생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오르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로 점점 살이 쪄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고 게다가 미래도 어두웠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월급쟁이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한 번이라도 깨달음의 세계를 알아버리면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평생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듯이 앞으로의 인생은 즐거운 일로 가득해진다. 모든 것은 깨달음에서 출발하고 깨달음으로 통한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깨달음이고 힘든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깨달음이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중간부터 정말로 즐거워졌다. 참지 않고 자유롭게 구하고 솔직히 바랐다. 그랬더니 어느새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다. 그 소원을 우주에 닿게 하고 이루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한 비법이다. 나는 정말 많이 썼다. 노트에 넘칠 만큼 썼고 블로그에도 썼다. 절대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산다. 월수입 1,000만 원을 넘긴다. 책을 출판한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여행한다. 언제나 가족과 즐겁게 웃으며 산다. 그랬더니 어느샌가 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었다.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시다 히사스구 저자의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석 달 후 혹은 1년 후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자는 이 소원 쓰기의 비법에 대해 전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효과를 보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년 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2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고무되어 세계의 소원을 매일 100일 동안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8월에 시작해서 100일이 지났을 때는 11월 가을이 되었더군요. 그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적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감사하며 적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가 작년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놀랍기도 하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말한 쓰면 이루어지는 글의 힘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힘도 믿고요. 우리가 하는 생각도 말도 에너지가 있고 라디오의 주파수처럼 파동을 이룬다고 하죠. 그 생각을 통해 나온 나의 소원을 정성껏 노트에 쓰는 행위는 단순히 쓰는 것을 넘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엄숙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째 읽었는데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거나 지쳐 있거나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테죠. 오늘부터 소원 정리 한번 해보시고 딱 3개만 오늘부터 써보시면 어떨까요? 쓰기의 마법을 통해 기적을 체험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